네, 안녕하세요.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영상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반드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교과서를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의외로 이 교과서 활용 공부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막상 교과서를 펼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냥 읽고 끝나요. 아, 개념이 잘 정리된 게 교과서구나 라고 끝나는 거죠. 하지만 이 교과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는 잘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공부는요, 제가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알게 돼서 학창시절 내내 적용을 했던 방법이고요. 또 교실에서 이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이 아이들이 이 사고의 과정을 배우게 되면서 이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고의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문제집 정말 많아요. 문제집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문제집 필요 없고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책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과서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책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내가 아는 것만 훑고 지나가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공부를 여러 번 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권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나면 이 다른 문제집을 풀든 뭐를 하든 시간이 짧게 더 단축이 돼요. 그러면서 더 빠르게 많은 걸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남고 다른 걸 공부할 때 오히려 시간이 적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 교과서 공부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준비물은요, 교과서와 필기도구, 그리고 빈 공책 혹은 백지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이 사회교과서에서는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초등학교 배웠던 게 기본이 돼서요,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죠. 자, 잠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읽어볼게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한 것을 쓰는 것을 소비라고 합니다. 빵집 주인이 빵을 만드는 활동, 미용사가 머리를 손질해주는 활동 등은 생산활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빵집에서 빵을 사 먹거나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는 것은 소비활동의 모습입니다. 생산활동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활동,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활동은 벼농사 짓기, 물고기 잡기, 버섯 따기가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은 자동차 만들기, 건물 짓기, 과자 만들기가 있습니다.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은 공연하기, 환자 진료하기, 물건 팔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교과서에서 한번 읽었다고 해볼게요. 자, 읽고 생산활동 이런 거 뭐 만드는 거구나, 소비활동 쓰는 거구나, 생산활동 이런 게 있고 소비활동 이런 게 있구나 읽고 그 다음 문제집 풉니다. 그 다음에 뭐 맞는 거 있고 틀린 거 있고 이렇게 하죠. 그게 보통 공부의 끝이에요. 하지만 깊이 있게 공부한다라는 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읽고 나서요, 다시 교과서로 가요. 그리고 교과서를 다시 읽으면서 그 교과서의 내용이 답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생산활동이란 무엇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면 생산활동은 무엇인가요? 혹은 생산활동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질문 만들기 힘들다, 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 영상 멈추시지 마시고 계속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공부에 사실 큰 그림, 모든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이 10가지 질문법 말씀드릴 거고요. 또 이 자료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산활동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만들어서 공책에다가 썼죠. 그리고 쭉 읽어요. 소비활동은 무엇이다. 그러면 소비활동은 무엇인가요? 소비활동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만들 수가 있죠. 일단은 그게 답이 되도록 질문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한번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활동은 무엇입니다.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그냥 읽는 거와 다시 내가 만든 질문을 봐요. 생산활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빈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긴다.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산활동이 뭐였지? 라고 말이에요. 다시 또 뇌를 자극시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생산활동의 예가 나와 있었고 또 소비활동의 예가 나와 있었죠. 그러면 질문을 또 해요. 생산활동의 예는 무엇입니까? 소비활동의 예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걸 공책에다가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갖고 봤죠? 생산활동의 종류가 3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산활동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혹은 생산활동의 종류 3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교과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만들 수 있는 질문을 다 만들어서 공책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책에 만들어진 질문을 보고 다시 답을 생각을 하고요. 그걸 다시 교과서를 보면서 확인합니다. 그럼 선생님 질문 만들기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하죠. 자, 이 10가지 질문 안에요. 이 교과서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가지 질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요, 이 10가지 질문, 공부의 그릇을 만들고 이 질문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10가지 질문은요, 제가 초등생활 처방전 공식 카페에 올려놓을 거예요. 자, 죄송하지만 제가 전에 안내드렸던 그 카페가 그 출판사와 함께 하던 카페였는데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카페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네, 이제 더 이상 옮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링크는 달아드릴 거예요. 거기 링크에 기존의 모든 그런 자료들,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갈 그 자료까지 다 올릴 겁니다.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그냥 올려둘 거예요. 가입 버튼만 누르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요. 그리고 그 가입도 귀찮으시고 뭐 다운도 귀찮으시면 영상 보시고 10가지 적어 놓으셨다가 쓰시면 됩니다. 근데 추천드리는 건 이 10가지의 질문을 교과서 앞에 딱 붙여놓거나 공책 앞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질문을 만들어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 교과서를 읽을 때 바로 그걸 보면서 어떤 질문인지가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무엇의 뜻은 무엇인가요? 무엇은 무엇인가요? 우리 아까 생산활동은 무엇인가요? 소비활동은 무엇인가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의 예는 무엇인가요? 보통 뜻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그래야 이해가 더 잘 되거든요. 자, 세 번째 질문. 무엇은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자, 이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순서, 단계를 거치는 것들 많이 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엇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자, 단계는 순서가 있지만 종류는 순서는 없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생산활동이 자연에서 얻는 거, 뭐 만드는 거, 즐겁고 편리하게 하는 걸로 나눠졌잖아요. 그렇게 종류를 분류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 5번째, 뭐의 까닭, 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6번째, 무엇가 미치는 좋은 점, 나쁜 점이 무엇인가요? 영향,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 7번째, 무엇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자, 문제점을 물었으니까 그 다음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게 8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 9번째는 무엇과 무엇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10번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교과서를 읽다 보면은요, 이 10가지 질문 안에 모두 다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만들다 보면 빈칸이 생겨서 다시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지 않아도 읽으면서 뜻, 예,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고 있구나. 그리고 분류하고 있구나. 요게 머릿속에 딱딱딱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뭉탱이로 읽어졌던 이 교과서의 내용이 개념이고 예고 그 다음 종류로 나눠지고 이게 분류가 되면서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그 개념이 정착이 되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초, 중, 고 올라갈수록 개념만 조금 달라지고 약간 심화될 뿐이에요. 여기서는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다음에 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과학에 가서는 그 다음에 뭐 동물도 육지에서 사는 동물, 하늘에서 사는 동물, 땅에서 사는 동물 이렇게 나눈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예에 대해서 배우고 결국에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의 예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 나눠보고 서로 공통점 차이점 찾아보고 요게 이제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면서 질문을 찾아내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질문을 보고 다시 한번 답을 생각해 보고 하는 과정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 교과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공부할 거 없이 이 공부를 하는 방법도 배우고 공부를 하는 내용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회, 과학, 뭐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독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수학, 영어 매일 해야 될 거 하다 보면 사회과학을 매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단원이 끝나거나 혹은 한 단원의 반이 끝나거나 이렇게 가끔씩 시간이 나거나 할 때요. 이렇게 공부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이게 매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교과서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고요. 이게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을 읽을 때도요. 아, 비문학 종류죠. 이것은 뜻이구나. 이것은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것은 공통점 차이점 부분을 알려주고 있구나. 이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떨까요? 이 10가지 질문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면 지금 AI 시대에 중요한 게 질문법이라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질문하는 방법 할 수 있겠죠. 머릿속에 개념 정리될 수 있겠죠. 이 카페에 가서요. 질문지 다운받아서 한 빈 공책에 딱 붙여놓고요. 이제 교과서 보면서 한번 그렇게 질문하면서 복습 한번 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나머지 2가지 교과서 공부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은요. 또 다른 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은 이 교과서로 집에서 내가 정말 방법을 익히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방법 같이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